네, 그리고 갤로퍼 2 하면은 요 상단에 트리플 메탈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예, 그렇죠. 네, 뭔가 바로 험지로 떠나고 싶게 만드는. 그죠. 뭔가 오프로드를 떠나야 될 것 같은. 금방 떠나야 될 것 같은 그런 내셔널 지오그래픽을 뭔가 떠올리게 하는. 네, 안녕하세요. 리플레이카 박상길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요 99년식 갤로퍼 2 그 중에서도 정말 보기 힘든 모델이죠. V6 LPG 모델을 준비를 했고요. 오늘 또 귀한 차량 협찬해주신 사주님 또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경기도 부천에 거주하고 있는 22살 문관훈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또 주말에 쉬셔야 되는데 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영상 시작 전에 저희 리플레이카에서 차량 협찬 관련해서 잠깐 말씀 한번 드릴 게 있는데요. 그동안은 저희 리플레이카에서 막 올드카나 좀 오래된 차량들 위주로 이제 그 협찬을 받았었는데, 예전에 뭐 리뷰를 볼 수 없었던 차량들이나 단종된 차량들도 이제 소개를 해드릴 예정이니까 자신의 차를 소개를 해드리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연락 주시면은, 지금 상단에 카카오톡 아이디 나가고 있으니까 카카오톡 통해서 연락 주시면은 제가 빠른 시간 안에 답장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연락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한번 외관 한번 살펴볼 텐데요. 갤로퍼 2 하면은 예. 의외로 굉장히 보기 힘든 모델이 됐어요. 그쵸. 갤로퍼 1은 리스토어 한다고 되게 많이 썼었는데, 그에 반해 갤로퍼 2는 그냥 시골에 가면 굴러다니는 달부지 정도? 네, 그렇죠. 막 타는 차로는 이제 막 녹슬어가지고, 네, 다 썩어가지고. 네, 거의 폐차 직전의 차들은 은근히 이제 시골 같은 데 가면 있는데, 많은데, 근데 리스토어를 하려는 차나 아니면 좀 깔끔한 갤로퍼 2는 찾기가 갤로퍼 1보다 오히려 드물죠. 네. 맞아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보면은 옆모습은 거의 비슷하거든요. 네, 옆모습까지는 비슷한데. 네, 근데 전면부랑 후면부에서 약간 좀 클래식한 멋이 떨어지면서 좀 유선형으로 바뀌면서 올드카 페스티벌 같은 데 가면은 1세대가 훨씬 많죠. 네. 이제 초기형 갤로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흔하게 보이는데, 이 갤로퍼 2 같은 경우에는 정말 어떻게 보면 보기 힘든 모델이 돼가지고. 그쵸. 근데 이게 은근히 보게 되면은 2세대 파제로랑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근데 2세대 파제로는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좀 파격적으로 많이 변화가 된 반면에 차체도 많이 커지고, 그쵸. 네, 뭐 파워트레인, 뭐 사륜 시스템도 많이 또 변화가 되고 했었는데, 갤로퍼 같은 경우에는 좀 외관만 조금 현대에 맞게 조금 더 세련되게 바꿨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눈에 띄는 게 요 엠블럼, 찌그러진 H요. 찌그러진 H. 네. 요거 한번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이 찌그러진 H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때 당시에 갤로퍼가 나올 때는 갤로퍼가 현대 자동차에서 만든 게 아니라 현대 전공에서 이 미쯔비시 파제로를 라이센싱해서 만들었거든요. 현대 전공이라면은 요즘으로 치면 현대 모비스, 그리고 이게 2005년 5월달에 이제 현대 전공 현대 자동차로 이관되면서, 후기형 같은 경우에는 H, 우리가 아는 그 현대 엠블럼이 달려서 나오죠. 현대 엠블럼이 이제 달려서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보게 되면 헨다 이 헨다 미러도 요게 지금 전기형이잖아요. 그래서 후기형 같은 경우에는 바뀌잖아요, 이게. 이게 이렇게 이중으로 돼 있어가지고 이쪽 앞에 하고 이렇게 뒤에 볼 수 있게 이중으로 바뀌죠. 좀 약간 길어져가지고. 길쭉하게. 제 거는 그냥 뒤만 딱 볼 수 있게 돼 있고. 모양은 이게 좀 더 이쁘긴 한데 컴팩트하고. 모양은 좀 이게 더 이뻐요. 저는 이거가 원래는 그 오너분들께서 싸제로 다뤄놓은 건지 알았거든요. 사다가. 근데 자료조사 하다가 이게 순정으로 나오는 거였다는 거를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갤로퍼 하면 또 이 전투 범퍼, 이 캥거루 범퍼를 빼놓을 수 없잖아요. 저희 반팔을 못 빼놓죠. 이게 원 같은 경우에는 진짜 쇠로 나왔죠. 원은. 완전 진짜 부딪히면은 사람 그냥 골로 가게 생긴. 그래서 쇠덩이로 라이트까지 이렇게 보호되도록 이렇게 큼지막하게 달려 있는데, 이것도 상당히 많이 간결하게 바뀌면서 그 갤로퍼 원과 또 많은 차이를 보여주고, 또 그리고 은색이 아니라 그 바디 컬러를 또 도색까지 해가지고 나와가지고, 그렇죠. 좀 뭔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많이 바뀐 것 같은데, 옆모습 보게 되면은 옆모습은 1하고 2하고, 그러니까 1하고 2하고 크게 막 차이가 안 느껴져가지고. 부품들도 많이 호환되고,
일단 A필러 쪽에가 좀 유선형으로 바뀌면서 네. 이제 그 앞문 쪽은 그 호환이 안 되는데 뒷문은 호환이 되는 네, 걸로. 요렇게 보게 되면은 거의 뭐 갤로퍼 원이에요. 이렇게 한 모습 빼고 보면은 이게 네. 갤로퍼 픽업이 네. 있긴 있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 정말 네. 진짜 보기 힘든 보면 당장 로또 사러 가야 되는 차가 있죠. 네. 저는 그 사진을 예전에 봤는데 네네. 어느 분께서 개조를 해놓으신 줄 알았어요. 그냥 네, 저도 개조한 줄 알았는데 커스텀으로. 순정도 있고 개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파제로 그 에볼루션 같은 경우에는 뭐 파워트레인이라든지 서스펜션 등등해서 여러 가지가 이제 스페셜하게 변화가 됐던 반면에 예. 그 우리나라 갤러퍼 같은 경우에는 갤로퍼 이노베이션.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 이름은 엄청 멋있잖아요. 이노베이션. 이노베이션이라고. 해서. 근데 껍데기만 조금 바뀌었다. 네. 근데 크게 변화된 모델은 아니다라는 거. 지금 타려고 보니까 네네. 이 도어 트림의 그 일명 그 다방 뽁뽁이 예전에 다방 엠보싱 네네. 엄청 유행하던 이거 천장까지 해가지고 막 예전에 엄청 유행했었잖아요. 네네. 요즘은 잘 하지 않는 스타일이긴 한데 네. 반가워가지고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그렇게 해서 실내 쪽 한번 보게 되면은 네네. 그래서 저희가 알고 있는 딱 저희가 상상하고 있는 딱 그 상태로 유지가 되어 있어서 저는 막 내비 같은 거 막 이런데 내비 매립하고. 그래서 소니 네, 막 여기 뭐, 막 오디오 데크 막 바꾸고. 네, 소니 데크 막 들어있고 또 막 여기 시거잭 여기 이렇게 달려 있고. 네. 그럴 줄 알았는데 이제 순정으로 돼 있는 모습이 좀 반가워가지고 네. 받고 일단 계기판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예, 지금 계기판이요? 키로수가 어떻게 되죠? 247,626km 달렸습니다. 지금 실 주행 거리가 여기 보게 되면은 잘 나오진 않는데 24만. 지금 이게 99년식이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약 22년 정도 된 모델인데 그렇죠. 저랑 나이가 동갑이니까요. 네, 그럼 뭐 네. 그 1년에 보통 한 10,000km 정도 예, 그 정도 운행한 뛰었죠. 정도 차량이니까 뭐 그렇게 많지도 적지도 않게 적당히 네. 운행한 차량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네. 그 스티어링을 보게 되니까 네. 아까 그 외부 설명 때도 설명드렸는데 현대전공 로고가 네, 자랑스럽게 박혀 있죠. 네 현대 전공 로고가 현대 모비스의 전신인 현대 전공 로고가 딱 달려 있고 이게 후경부터는 이제 현대 로고가 딱 들어가죠. 스티어링을 보니까 네네. 예쁘게 생겼어요 나름. 참 이게 사람들이 많이 바꾸시던데 저는 굳이 이거를 바꿀 필요를 못 느끼겠어요. 순정도 그냥 워낙 예뻐가지고. 그게 갤로퍼 원 같은 경우에는 뭐 나르디라든지 원목 네. 핸들로 많이 교체를 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 순정 자체로도 예쁘고 이게 무쏘 같은 경우에는 네네. 핸들이 진짜 못생겼거든요. 그쵸. 무슨. 두껍고 뭔가 투박하면서 예. 요거는 그래도 얄쌍해서 이게 포스포크로 해가지고 좀 예쁘게 네. 생겼는데 무쏘 같은 경우에는 물방개처럼 해가지고 여기 그쵸. 네모나게 생겨서 이렇게 네모나게 예, 좀 못생겨가지고 제가 무쏘라든지 뉴커란도 같은 경우에 항상 고민하는 부분인데 쌍용 차들이 핸들이 하나같이 그렇게 무식하게 생겼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가지고. 무쏘라든지 뉴커란도가 좀 핸들이 좀 아쉽게 생겼었는데 핸들도 나름대로 예쁘게 생겼고 네, 그리고 갤로퍼 2 하면은 요 상단에 트리플 메탈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예, 그렇죠. 네, 뭔가 바로 험지로 떠나고 싶게 만드는. 그죠. 뭔가 오프로드를 떠나야 될 것 같은. 금방 떠나야 될 것 같은 그런 내셔널 지오그래픽을 뭔가 떠올리게 하는 그런 메타인데 네. 요거 하나하나 한번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왼쪽부터 보시면 이제 얘가 서모미터라고 써 있는 것처럼 예. 외기 온도만 나오게 돼 있고요. 예. 이게 제 거는 외기 온도만 나오는데 예. 보니까 상위 옵션은 여기 내기 온도까지 나오더라고요. 내부 온도까지. 이때 당시에는 온도계 자체가 좀 옵션이었었어요. 예, 그러니까 예, 온도 안 나오는 차들도 많았었고. 요새는 온도계가 예. 없으면 예. 그게 말이 안 되는데 예전에는 옵션이었더라고요. 그리고 얘가 제가 알기로 그러니까 수평 계열이에요. 예. 저희가 지금 보시면 이제 딱 수평에 맞게 주차를 해놔가지고 수평인데 이게 막 산에 오르다 보면 이게 막 위로 올라가기도 하고 예. 내려가다 보면 이렇게 내려가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얘는 수평계고 얘는 알티미터라고 해서 고도계인데 일단 0점을 이렇게 조절할 수 있긴 한데 고장난 상태여가지고 동작을 안 해요. 세 번째 거는 고도계죠. 그렇게 해서 트리플 메타 한번 살펴봤고 요거는 뭐 갤로퍼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메타를 막 뭐 구형 갤로퍼라든지 구형 네. 코란도 이런 오프로드 차량들에 일부러 이거 멋있어가지고 막 장착해 놓으신 분들도 봤거든요. 네네. 요거만 트리플 메타만. 따제로 다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예. 근데 뭐 크게 뭐 의미를 둘 만한 옵션은 아닌데 네. 그래도 뭔가 멋스럽고 이때 당시만 해도 이 갤로퍼 2가 뭔가 오프로드를 뛰는 데 있어서 네. 멋있다 진짜 보면은 그러니까요. 네 그런 느낌을 주는 네. 네 옵션이었죠. 그리고 네. 뭐 공조기라든지
오디오 보게 되면 특별한 점은 없는데 예. 나름대로는 그래도 우드 그레인이라고 해서 예. 지금 당시 유행하던 예, 당시 유행하던 거긴 한데 꽤 고급스럽게 돼 있고 딱 순정으로 돼 있어가지고 예. 너무 예쁘게 돼 있고 이게 뭐 옷 프로토 에어컨은 아니지만 오히려 굉장히 또 편하거든요. 네, 오히려 이렇게 간단해가지고 네. 너무 직관적이어서 편하면서 이것도 나름대로 되게 편합니다. 네. 직관적이라서 불편하지 않아요. 엄청 편해요. 이거 써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굉장히 편한 방식이고 그리고 오디오는 CD 플레이어는 안 되죠. 테이프입니다. 이게 슈퍼 엑시드 아마 그 등급에서는 이게 CD 플레이어 들어가는 모델도 있는데 CD 플레이어가 들어가는 모델이 있군요. 슈퍼 엑시드에서 네. 그리고 뭐 가죽 시트도 막 샌드색이라고 해서 모래색 네네. 네 그런 색으로 해가지고 막 들어가는 옵션도 있긴 있어요. 슈퍼 엑시드 등급에서는. 네. 네, 요거는 지금 V6 LPG. 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많은 옵션이 들어가 있지는 않는데 벤 모델이기 때문에. 그죠, 벤이라서 네. 많은 옵션은 없습니다. 그래도 뭐 전혀 이때 당시에는 딱 보게 되면은 이 당시 카세트 플레이어 치고는 상당히 고급스럽게 플레이어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막 이거 이퀄라이저 소리도 되고 뭐. 이퀄라이저가 원래 전자식으로 막 원래 조정되잖아요. 그쵸. 근데 얘는 거실에 있는 오디오가 이렇게 조정되잖아요. 원래 예전에. 그쵸. 네, 이퀄라이저를 직접 이 전자식이 아니라 여기서 다 조정을 손가락으로 다 이렇게 내리고 하면서 네. 참 네. 그래도 테이프긴 하지만 2딘짜리 오디오로 해서 이퀄라이저까지 조절할 수 있는 버튼이 장착되어 있는 게 조금 특이한 점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 사륜구동 돼 있잖아요. 예. 이게 지금 말들이 많았어요. 갤러포 2 나오면서. 네. 그것도 한번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사륜구동이 이전까지는 아이신 수동 허브였는데 갤러포 2 초기형 나왔을 때 이제 아까 안테나처럼 이것도 국산화가 되면서 국산 허브가 들어갔어요. 근데 그 허브가 자동 허브인데 고장이 워낙 잘 나가지고 그렇죠. 제 차도 허브가 상태가 안 좋아서 사륜 모드를 넣으면 앞에서 막 웅웅거리는 소리가 엄청 크게 나요. 근데 그게 찾아보니까 허브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뭐 갤러포 타시는 분들 다 아시잖아요. 예, 그렇죠. 그때 제가 갤러포 1 리뷰 때도 설명드렸었는데 이게 아이신에서 국산으로 바뀌면서 문제가 좀 많았던 부분이고 그리고 사륜구동을 지금 변환하려면은 그 뭐 록스타 같은 경우에 내려가지고 그 휠에서 네. 바꿔주게 돼 있잖아요. 네, 조절이 돼 있죠. 이건 어떤 방식으로 사륜구동 들어가나요? 지금 상태가 이륜 하이 모드라 해가지고 그냥 평상시 달릴 때 모드고요. 지금 모드에서는 뒷바퀴 2개만 굴러가는 형태고 지금 이게 이륜이고 이게 중립이고 이렇게 하면 4륜 하이여가지고 사륜 하이. 뭐 이제 많은 힘은 안 필요하고 되게 적당히 오프로드 뛸 때 간단 오프로드 뛸 때 4륜 하이를 집어넣고 이제 이렇게 넣으면 로우로 들어가서 이제 많은 설명상으로는 최대 견인력이 필요할 때 그때 사용하는 모드가 지금 이 4륜 로우입니다. 차를 정차한 상태에서 네, 정차한 상태에서 이 변속기는 중립에 놔두고 그 상태에서 이렇게 조작을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딱 기어를 넣고 출발을 하면 변환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특이점이 4륜에서 이제 2륜으로 넘어갈 때는 바꾼 다음에 뒤로 2m 정도 후진을 해주고 그 다음에 나가줘야 이게 허브가 풀려가지고 정상적으로 주행할 수가 있습니다. 좀 설명 들으면 좀 복잡해 보이긴 하는데 그렇게 복잡한 방식이 아니고 그 예전의 차량들보다는 상당히 간소화가 된 방식이에요. 예. 많이 간소화됐죠. 뭐 조금 더 편한 방식은 뭐 무소 같은 경우에는 다이얼 딱 돌리면 되게 이렇게 그 그냥 스위치로 딱 돼 있거든요. 뭐 EH, 4H, 뭐 4 로우 이런 식으로 해서 진공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단순하게 스위치만 딱딱 거리면은 사륜 로우를 제외하고는 운행 중에도 그게 변환이 되거든요. 네네. 그런 거보다는 조금 불편하긴 한데 그래도 뭐 내려가지고 휠에서 허브 뭐 바꿔주고 그런 거에 비하면 엄청 귀찮거든요. 바꿔주려면은. 그렇죠. 많이 편하죠. 네, 그런 거에 비하면 상당히 그래도 진보된 방식의 사륜 시스템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뒷자리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야 이러실 수도 있는데 지금 벤 모델이잖아요. 왜냐하면 LPG가 그때 하이리프 9인승이랑 그 벤 모델만 한정돼서 나왔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리고 선택권이 없어요. LPG 모델 자체가 거의 매물이 없기 때문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이불도 깔아놨고 뭐 베개도 있고 뭐 이렇게 인형들도 있고 저는 이제 이거를 화물 창이한데 화물을 운송한 목적으로 산 건 아니고 딱 벤이니까 뒷자리도 털려 있고 이게 딱 깔아서 차박 캠핑하기 좋게 맞아요. 그런 목적으로 구매를 했거든요. 차박에는 딱이에요. 지금 보게 되면은 네, 차박에는 진짜 네. 최고입니다. 여기 베개 있고 이렇게 눕게 되면은 딱 제 키가 175인데
딱 맞거든요 여기가. 아 길이가. 네. 보면은 딱이 지금 날씨가 너무 추워가지고 지금 요즘은 좀 그렇겠지만 요즘은 못 다니긴 하는데 침낭을 하나 살까 고민 중이긴 했죠. 그래서 벤 모델이고 또 LPG라 유지비가 저렴하기 때문에 네. 뭐 여행 같은 거 가시기에도 좋고 그래서 차박하기엔 딱 좋은 것 같아요. 뒷자리는 뭐 벤 모델이기 때문에 따로 크게 설명 안 드릴게요. 여기까지 네. 할게요. 네, 우선은 갤러퍼 1 같은 경우에는 예. 이제 많은 분들이 구입하시는데 이유가 명확해요. 좀 클래식한 외관에 뭔가 올드카를 갖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이 그렇죠. 갤러퍼 1을 많이 구입을 하시는데 갤러퍼 2를 좀 구입하시게 된 게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저도 솔직히 갤러퍼 1이 더 멋지게 생겼긴 솔직히 인정해요. 갤러퍼 1이 더 잘생겼고 사고있게 생기긴 했는데 알다시피 갤러퍼 1 같은 경우에는 이거 제가 부천에서 거주하고 있다 보니까 디젤은 일단은 사면 스트레스 받을 게 너무 뻔하고 그 유지하기도 힘들 것 같고 그래서 찾다가 보니까 갤러퍼 2가 LPG 모델이 순정으로 나왔더라고요. 아 이거 딱이다. 내가 차박 목적으로 차 살려 그러는데 이거 사면 되겠다 싶어서 갤러퍼 2를 고르게 됐죠. 갤러퍼 2 그 중에서도 LPG 모델을 예. 구입하셨고 LPG 같은 경우에는 정말 보기 힘든 모델이고 가솔린만큼이나 보기 힘든 모델이죠. 네, 가솔린도 예. 좋은데 LPG도 엄청 좋죠. 네, 당시에는 9인승 하이루프랑 벤 모델 한정으로 나왔었고 근데 이게 뭐 힘이 약간 출력이 부족하긴 한데 당시에는 뭐 기름값도 많이 비쌌고 했었기 때문에 의외로 그 당시에는 판매량이 꽤 됐었다 그래요. 네. 생각보다는. 근데 현 시대에서는 좀 많이 보기 힘든 모델이 됐죠. 그래서 아마 좀 저렴하게 구입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뭐 노후 디젤차 규제라든지 네. 그런 게 많이 심해서 가솔린 모델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거든요. 그쵸, 구하기 힘든데 네. 가격도 비싸고. 네, 무쏘라든지 뭐 테라칸, 뭐 포란도 같은 경우에 가솔린 모델이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좀 보유하고 계시면 네, 좀 가격이 좀 오르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연비가 제가 진짜 안 나올 때는 4.5리터까지 찍어봤고요. 보통 잘 나올 때 7.0리터 딱 그 정도까지 평균 6.5리터 정도요. 근데 지금 LPG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이해가 잘 안 되실 텐데 보통 뭐 얼마 넣으면은 얼마 정도 간다 그런 거 한번 말씀. 아 100kg당 13,000원이라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아 100kg, 13,000원에 100kg 정도. 네. 그렇게 계산하면 대충 맞더라고요. 그래서 100kg에 한 13,000원 정도, 예. 13,000원에 한 100kg 정도 간다고 보시면 된다고 하시네요. 네, 뭐 비싼 LPG 주유소 찾아가면 한 15,000원에 100kg? 싼 데 찾아가면 12,000원에 100kg 뭐 그렇게 네, 그 정도 합니다 평균.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게 생각보다는 많이 저렴하진 않네요. 그쵸, 아무래도 디젤 연비가 대비. 있어서 연비가 안 좋으니까 그렇게 유지비가 엄청 저렴하진 않은데 뭐 그렇다고 디젤하고 비교해서 유지비가 비싸냐 하면 또 그것도 아니어서 그냥 뭐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디젤도 타보고 가솔린도 타보고 코란도 뭐 록스타 할 거 다 타봤잖아요. 아, 네네. 근데 정숙성이 좋긴 좋아요. 아, 네. 네, 그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약간 깜짝 놀랄 정도로. 네, 그래서 LPG 모델이긴 한데 정숙성이 일단 좋아서 놀랐고 그리고 V6잖아요. 그렇죠. V6라서 뭐 주행 질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제가 뭐 물론 뭐 며칠을 타본 건 아니지만 정숙성이라든지 그런 주행 질감에서는 상당히 생각보다 좋아서 깜짝 놀랐는데 갤러퍼 같은 경우에는 이따가도 설명드리겠지만 그래도 뭐 록스타라든지 당시 경쟁 모델이었던 뭐 포란도 이런 차량들보다는 주행 성능이 온로드 주행 성능이 좋긴 좋았었는데 그래도 그 디젤 모델보다는 훨씬 더 정숙한 것 같다라는 느낌을 막 받았거든요. 제가 예. LPG라서 디젤보다는 훨씬 조용하긴 하죠. 네. 그래서 정숙성이면은 상당한 장점이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이게 지금 제가 자료 조사하다 보니까 LPG 얼마나 마력수가 되나 보니까 135마력 정도 나와요. 네. 그래서 좀 차체가 무겁잖아요. 좀 무겁죠. 예, 근데 뭐 일상 데일리 타시는 데 있어서 좀 출력이 부족하다거나 네, 근데 운행하시는데 좀 불편하진 않으신지 궁금하거든요. 오히려 그런 건 없는 게 얘가 오히려 디젤보다 1단 2단에서 토크가 더 높게 나와요. 기어비가 되게 신기하게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되게 그냥 잘 치고 나갑니다. 대신에 이제 저는 이제 시내에서만 타니까 그렇게 불편함이 없는데 오히려 얘가 고속에서가 조금 아쉬운 게 기어비 세팅이 짧게 돼 있어가지고 5단에서 이제 100km가 나오려면 3000 rpm 정도를 유지해야 되거든요.
거기서 이제 속도를 더 내려면 더 쥐어 짜내야 되는데 그러면 엔진에 무리가 좀 가서 100km 아래로 달리고 있습니다. 어차피 뭐 화물차기도 하고. 그리고 그 경쟁 모델을 또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예, 갤로퍼가 출시 당시까지만 해도 경쟁 모델이라고 하면은 뭐 코란도라든지 록스타가 있었잖아요. 네. 근데 갤로퍼가 나오자마자 다 발랐어요. 예. 네, 왜냐면 그 록스타라든지 그 코란도 아마 타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이 온로드 주행 성능 자체가 비교가 안 돼요. 그렇죠. 네, 2배 이상 좋아요. 그냥 네. 아무리 작게 잡아도 소음이라든지 정숙성이라든지 그런 면에서 2배 이상 좋고, 그리고 그 제가 뭐 록스타라든지 코란도도 리뷰했었지만 그 내구성에도 또 많은 그 문제가 좀 있었거든요. 특히 록스타 같은 경우에는 뭐 엔진 그 마그마 엔진 자체가 좀 많이 열에 약해가지고 뭐 헤드가 좀 녹아내리다든지 뭐 그런 네. 뭐 좀 고속으로 달리면은 저속으로 좀 달리면 상관없는데 뭐 100km 이상 꾸준히 달리면 좀 여러 가지 하여튼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정수성도 갤로퍼가 훨씬 우수했었고 내구성도 조금 뭐 정비용이성도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갤로퍼가 상당히 우수했었는데, 이 갤로퍼 2가 나왔을 때는 좀 그래도 쟁쟁한 모델들이 꽤 있었어요. 그렇죠. 이렇게 나오면서. 예, 그래서 경쟁 모델이라고 하면은 뭐 뉴코란도, 뉴코란도 있고. 뉴무쏘, 무쏘도 있고. 쟁쟁하죠. 예, 그런 모델들이 있었는데 뉴코란도 당시에 뉴코란도가 이제 96년부터 05년도까지 나왔으니까 상당 부분 갤로퍼 2랑 겹치는 부분들이 있는데 뉴코란도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도 당시에 너무 멋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봐도 나쁘지 않은 디자인이라서 생각합니다. 진짜 그 방향지시등 이 범퍼를 감싸는 방향지시등부터 해가지고 진짜 너무 멋있게 나왔었고, 뭐 무쏘하면 또 상당히 고급스러운 차, 펜스, 벤츠 엔진에 벤츠. 뭔가 펜스라는 그런 느낌을 주면서 상당히 또 고급스러운 이미 그 당시에 나왔던 대다수 SUV들보다는 좀 파격적인 디자인으로 나왔었죠. 그렇죠. 예, 그 당시에는 상당히 세련되게 나왔었기 때문에. 무쏘는 지금 봐도 솔직히 어디 뚫리지 않은 디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상당히 멋있게 쟁쟁한 모델들이 있었기 때문에 갤로퍼 같은 경우에는 뭐 갤로퍼 1에 비해서 압도적인 판매량을 보여주지 못했었고, QA5라고 해가지고 원래는 이 갤로퍼 2에서 한 번 더 변형을 시키려는 계획이 있었어요. 그렇죠. 예, 쟁쟁한 경쟁 모델들이 있었기 때문에 전면 취소가 되고 후속 기종인 테라칸에게 바통을 이어주게 되죠. 그렇죠. 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99년식 갤로퍼 2 벤 모델이죠. 네, V6 LPG 모델 한번 살펴봤고요. 오늘 또 마지막으로 차량 협찬해주신 차주님도 촬영 소감 한번 부탁드릴게요. 뭐 제 차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서 되게 기뻤습니다. 저는 뭐 아무래도 22살의 나이에 자차를 가진 사람이 일단 제 주변에서는 드물거든요. 차를 가진 사람이 저밖에 없으니까 제 주변에서는. 그러니까 이렇게 차 이야기를 하는 일이 되게 드문데 되게 마음 놓고 차 이야기 할 수 있어서 되게 참 편하고 좋았습니다. 영상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기대가 되네요. 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제가 편집 해드릴 거고, 마지막으로 또 차량 협찬 관련해서 한마디 들으면은 올드카뿐만이 아니라 단종된 모든 차량들을 이제 소개를 해드릴 예정이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자기 차를 누군가에게 소개를 해주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시면은 부담 없이 연락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그 차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해가고 자료조사를 해가기 때문에 부담 없이 연락 주셔도 되고요. 그 차에 대해서 많이 알지 못하셔도 상관없어요. 차를 애정하는 마음만 가지고 오시면 되니까 부담 없이 연락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 리플레이카 오늘 영상 뭐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끝이에요.